한국 대중음악이 가장 아름다웠던 시대, 가장 노래다웠던 시대, 그리고 낭만이 있었던 시대를 찾아갑니다. 우리 노래 전시회. 오늘도 우리 노래 전시회의 큐레이터이자 싱어송라이터 김할성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뮤지션의 어떤 곡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이정선님의 섬소년이라는 작품을 첫 곡으로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지난주와 연결이 됩니다. 그렇네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노래 전시회 이 코너에서 해바라기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바라기라는 듀오가 사실은 4인조 포크 그룹 해바라기, 그 해바라기는 이정선 씨가 결성을 했는데요. 그걸로부터 비롯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그게 70년대 중반쯤이었는데 그 가수 이정선의 데뷔 앨범도 이 4인조 포크 그룹 해바라기가 결성되는 때와 비슷한 시점에 나오게 됩니다. 네. 오늘 함께 들으실 섬소년은 이 데뷔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네.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자신의 작곡가적 음악성이라고 할까, 그런 걸 충분히 또 아주 의욕적으로 젊은이답게 또 발휘하려고 했었던 곡으로 보이고요. 네. 또 들어보면 실제로 70년대 초나 중반 한국 가요에서는 잘 찾아보기 힘든 그런 형식과 또 편곡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당시 한국 가요계에서 그런 한 가수가 또 데뷔 앨범에서 그런 자신의 작가적인 태도, 그런 거를 이런 정도로 아주 세심하고 또 분명하게 또 성공적으로 드러내는 얘가 흔치 않았었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 시절 70년대로 되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는 레코드사에 전속 작곡가, 편곡가 이런 분들이 있었고 네. 또 뭐 믹싱이나 이런 엔지니어적인 그 과정에서도 엔지니어 선생님들의 손에 맡기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예, 예. 이 노래를 만들고 직접 부르는 뮤지션이 그런 쪽으로 활약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정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레코드사에 의해서 뭐 픽업되거나 너 한번 가수 한번 해봐라 그런 게 아니라 네. 가수로서 데뷔하는 것이긴 했지만 자기 곡을 알고 있었고 어떤 곡을 불러온 곡을 이제 내놓는 것이고 오호. 곡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분위기를 자기가 자신의 기타로 우선 만들어 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화성이나 리듬 이런 그런 패턴들을 건반악기나 또는 타악기 세션에 맡기기보다는 자기 기타 연주로 이미 그 음악의 바탕을 사운드의 기본 토대를 직접 디자인해 놨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표현하고자 했었던 그런 음악적 의도를 작품 속에 비교적 자세히 담아 놓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이럴테면 녹음을 한다고 쳤을 때 뭐 실제 녹음 순서는 그것과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정선 씨의 목소리와 기타 연주를 먼저 녹음하고 네. 나머지 악기들이 그 빈 곳들을 이렇게 채워나가는 식으로 네, 네. 작업을 했을 거라는 그런 중요도, 비중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정선 기타 교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읽혀지고 보여졌을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걸 보면서 기타를 배운 사람도 진짜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라는 악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면을 살펴보면 기타는 화성악기이기도 하면서 선율악기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냥 기타의 바디, 통을 퉁퉁퉁 치는 것으로 리듬악기로 사용하기도 하고 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예, 한 곡의 전체적인 음악적 분위기를 이렇게 서머리해서 들려주는 데 있어서 기타라는 악기가 가진 장점을 잘 활용한 분이 바로 이정선 씨다. 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또 이 곡 섬소년 같은 경우는 아주 그 기타가 마치 곡 전체를 지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네. 이 기타의 지휘, 뭐 리드를 따라서 그 레코드사의
전속 관현악단이 이렇게 함께 연주되는 방식으로 아주 상당히 세련된 또 진보적인 편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 한번 함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 곡을 무대에 있는 이정선 씨와 관현악단의 연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면 이정선 씨 기타가 가장 무대 앞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뒤에 많은 관현악단 연주자분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 곡의 기둥은 어쿠스틱 기타다. 그리고 네. 이정선의 목소리다. 네. 라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76년에 발표된 이정선 1집 수록곡 섬소년 함께 듣겠습니다. 외딴 파도 위 조그만 섬마을 소녀는 언제나 바다를 보았네. 바다 저 멀리 갈매기 나르면 소녀는 꿈속에 공주를 불렀네. 파도야 말해주렴 파도야 말해주렴 기다리는 소년 어느 바람이 부는 날 저녁에 어여쁜 인어가 소년을 찾았네. 마을 사람이 온 섬을 뒤져도 소년은 벌써 보이지 않았네. 하루야 말해주렴 바닷속 꿈나라를 파도야 말해주렴 그 소녀는 어디에 이정선의 섬소년 듣고 왔습니다.
우리 노래 전시회 싱어송라이터 김한성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정선 씨의 음악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기타가 선율을 또 화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리듬마저도 이끌어버리네요. 그렇죠. 이 노래는 제가 들었을 때 마치 한 폭의 그림 같다라는 생각이 떠들고요.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단순한 나나나나나나나나로 들리는데 이렇게 동요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 노래가 이렇게 세련된 작품으로 연주된다는 게 새삼 놀랍기도 합니다. 네, 그게 이정선 노래들의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주 심플한 멜로디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정선은 어떻게 보면 한국적 블루스의 대명사라고 얘기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장르나 그 블루스적인 스타일과 연결시켜서 많이들 이정선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정선의 작품들 또 연주들이 그런 면에서 두드러지기도 하고 또 이정선님 스스로도 블루스라는 장르를 자기 아주 중요한 자신의 작업으로 의식하고 있다고도 생각하긴 하는데요. 맞아요. 뭐 이정선 씨는 기타리스트 어민호 씨와 함께 신촌 블루스를 만든 뮤지션이기도 해요. 원년 멤버죠. 네, 우리가 이제 블루스를 이해할 때 그 끈적끈적한 느낌을 먼저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는데 이정선 씨가 목소리 톤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마일드한 면이 있어서 좀 약간 블루스하고 비켜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이정선 씨만의 개성을 가진 아까도 말씀드린 그 마일드한 블루스 연주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영애, 김현식 뭐 이런 뮤지션들도 다 신촌 블루스의 패밀리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오늘은 블루스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해봅니다. 그래요. 사실 블루스를 포함해서 이정선의 아주 다양한 작업들이 후반기로 갈수록 넓어지는데 오늘 지금 들은 곡도 그렇지만 오늘은 이정선의 자연을 노래한 작품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그런 곡들이 저는 좀 특별한 의미를 이정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으면 언젠가 이정선이 연주하는 블루스 특집으로 또 우리가 전시회를 한번 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되고요. 좋아요. 그러면 자연을 노래한 곡들, 이거 어떤 의미이실까요? 그 자연을 노래한다는 게 사실은 조금 진부하게 들리기도 하고 사실 약간은 상투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자연이라는 게 뮤지션 이정선에게는 단순히 뭐 좀 아름다운 어떤 가사의 소재로만 쓰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공식적인 1집 이전에 74년인가요? 그 이정선의 첫 독집이 발매됐었는데 이 앨범이 당시 사전 심의 제도가 있긴 있었지만 첫 앨범을 낸 첫 그 신인 가수의 첫 앨범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사전 심의하고 그럴 여력도 없고 그럴 관심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면 뭐 많이 알려진 뮤지션이 아닌 경우에는 일단 음반 발매가 좀 수월하게 가능했던 시기였던 거이기는 한데요. 사전 심의니까 그냥 대충 사진 보고 노래 제목 보고 듣지도 않고 그냥 내는 거죠. 아니 비교적 최근까지도 음원 심의를 이제 방송국에서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그럴 때 약간 그 어느 정도 깊이의 그 심의를 할 것인가는 음반 자켓의 그 뮤지션의 모습이나 아니면 뮤지션의 이름이 그냥 김할성이나 이한철이면 웬만하면 지나가요. 근데 이제 막 그 특히 힙합하는 뮤지션들은 독특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들여다본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1집, 2집, 3집이 나오기 시작하면 편견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자세하게 들어가곤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사후 심의에서 이정선의 이제 독집 앨범이 이제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사전 심의로 세상의 빛을 못 보게 하는 것보다도 더 가혹한 맞습니다.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사후 심의에 걸려서
전량 회수되고 또 폐기되고 그렇게 하여간 제작 중단된 앨범이 있었는데요. 네. 어떤 인터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이정선 씨에게 묻는 질문인데 음악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소박한 소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젊은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단순하면서도 되게 깊이 있는 쉽게 네. 대답하기 힘든 그런 네네. 질문이네요. 그때 이정선 님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해본 적이 있다. 첫 음반에서 시도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다.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더 넓게 다른 세상을 보았다. 해바라기 음악을 할 때는 자연에 대한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서정적인 노래들을 만들었다. 오, 그런 인터뷰가 있었네요. 예, 저는 그런데 이 얘기가 조금은 냉소적으로 들렸어요. 그 청년 이정선의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공개 데뷔 앨범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 74년 독집은 네. 당시 심의의 어떤 묵시적인 주체였다고 할 수 있는 뭐 정부라 할까요? 그런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이거? 빙빙 돌려서 결국에 이거 뭐 사회 좀 비판하는 거 아니야? 이 반체제 아니야? 뭔가에 꼬여 있는 놈 아니야? 그렇게 보고 들을 만한 약간 차가우면서도 뭔가 조금 어두운 그렇지만 아주 날카로운 청년의 음악적 태도가 담겨 있는 그런 앨범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뭐 한대수처럼 그 앨범이 뭐 호통을 치는 물론 그런 앨범은 아니었지만 말이죠. 그렇겠네요. 아무튼 이런 상황은 팝뮤직이라는 좀 낯설고 새로운 세계에 청운의 꿈을 품고 도전했던 한 청년에게 네. 생각보다 큰 좌절을 경험시킨 것 같고요. 이정선은 나름의 방식으로 어떤 해결책을 고민하고 또 답을 내려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답이 말씀 주신 자연을 노래한다라는 거였겠네요. 네, 상투적이긴 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오. 어떤 누구도 자연을 노래하는 사람에게 딴지를 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자연이라고 하는 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또 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시대의 예술가들의 뮤즈였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예 원래 준비했었던 오늘 그 다른 두 곡을 다음 기회로 좀 미루고 오. 이정선의 노래를 좀 더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야. 가지게 됐어요. 오, 뭐 예정에 없었던 선곡인 셈이네요. 네, 그래서 좀 급하게 준비하긴 했지만 이게 네. 애드립 같은 건 아닙니다. 오. 네,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바뀐 거고요. 우선 나누고 싶은 그중 한 곡은 구름, 들꽃, 돌, 연인이라는 곡인데요. 제목부터 너무 좋다. 네, 그렇죠. 네. 이게 77년 해바라기 노래 모음 제1집을 통해서 발표된 곡이고 네, 이주호 씨의 그 듀오 해바라기가 아닌 이정선 씨가 이끄는 그렇죠. 4인조 포크 그룹 해바라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후로도 조금씩 또 다른 편곡 버전들이 나오긴 했는데 네. 오늘은 1986년에 나온 그 말씀하신 그 원조 해바라기 3집에 다시 실린 음원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 이게 정말 좋습니다. 아, 그래요? 이 역시 한국에서 나오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미국의 네. 30년대, 40년대 초기 블루스 시대에 한 허름한 카페에서 나올 만한 오. 아주 참 세련되고도 멋진 편곡이에요. 한번 이야. 듣고 들어봐 주시면 됩니다. 아니, 제가 이 코너를 거의 3달째 김할성 씨와 함께 진행하면서 이 정도로 극찬한 적이 없었거든요. 예. 이 큐레이터가 강추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버전입니다. 86년에 나온 원조 해바라기 3집이라고 하면 이 2기 멤버예요. 이 해바라기에 그렇죠. 네. 이정선, 한영애, 김영미 그리고
이광조 씨가 여기서 네. 등장을 합니다. 네. 이렇게 4명으로 이루어진 해바라기인데요. 그러면 들어보겠습니다. 이 4사람의 목소리를 찾는 재미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정선 작사 작곡 해바라기가 노래합니다. 구름, 들꽃, 돌, 연인. 새파란 잔디 위에 누워 드높은 하늘을 보면 두둥실 떠가는 구름 한 점은 내 작은 마음이여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산기슭 외딴 그늘에 이름도 없이 피어있는 꽃 내 작은 기쁨이여라. 솔나무 언덕길을 따라 오솔길 찾아 걸으면 발끝에 채이는 작은 돌들은 내 작은 사랑이여라. 노래하는 어린이처럼 언제나 즐거운 모습 그 마음 항상 내 곁에 있어. 내 작은 행복이여라. 내 작은 행복이여라. 내 작은 행복이여라. 이정선의 작사 작곡 그리고 해바라기가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해바라기 노래 모음 1집 수록곡 구름 들꽃 돌 연인 듣고 왔는데요. 좋아요. 아, 무슨 말씀인지 노래 들으면서 알 것 같아요. 그 독일에 맥주 순수령이라는 걸 이렇게 독일 정부에서 내면서 그때부터 독일은 효모, 홉, 물 딱 정해진 3가지인가 4가지 재료만으로 맥주를 만들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맛을 찾아 나가서 지금의 독일 맥주 맛이 있는데 이 노래도 보면 마치 그것처럼 한 8마디 되는 반복 구절, 네. 좋은 멜로디, 정리 잘 된 멜로디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렇게 매칭이 잘 되는 그런 가사를 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지겹지 않게 음악을 편곡해 나간 거잖아요. 네. 뭐 간주 때는 살짝 다른 조로 이렇게 조음김도 했다가 네. 그리고 나중엔 점점 악기들이 조금 더해지면서 네. 안 들렸던 피아노가 뭐 쑥 나왔다가 또 쑥 들어가고 야, 이 음악 듣는 맛이 이건데요, 그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 정말 맛 같은 것들이 딱 느껴지는 그죠. 그런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어느 하나 부담 주는 요소가 없는 노래. 맞아요. 야, 이 부담이 안 주는 이런 맛을 어떻게 낼 수 있는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정선 님은 다른 여러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 네. 뭐 딱딱 들어맞는 음악보다는 뭔가 좀 느슨하면서도 자유로운 음악, 헐렁한 음악, 정확한 음정, 박자, 리듬 이런 것보다는 좀 틀리더라도 음악적인 느낌이 살아있는 그런 음정, 그런
박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제가 보았는데요. 심지어 자긴 그래서 좀 일부러라도 어긋나고 좀 틀린 연주를 하기도 한다. 오. 그러기도 했단 말이죠. 이야. 아니,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블루스라는 장르 안에서의 음정 얘기를 하면서 블루스도 사실 그걸 정확한 음정을 내려고 하면 안 된다. 네. 또는 틀린 음정도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요. 뮤지션 사이에서는 그게 어떤 뜻으로 나오는 얘기인지 알 수 있는 얘기죠. 네. 네. 또 때로는 튜닝도 너무 정확히 할 필요 없다. 그리고 반주 뭐 악기 튜닝하는데 너무 시간 들일 필요 없다. 그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뭐 넘겨짚자면 또 어렵지 않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기도 하잖아요. 네, 블루스가 띵띵띵띵땅 하면 재미없어요. 그렇죠. 뚜아이 뿌잉 요렇게 느낌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전 오히려 이정선이라는 그 음악가가 어쩌면 선천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음악적인 완결주의 또 자기도 모르게 빠지곤 하는 어떤 정확한 음악에 대한 강박 이런 것들로부터 오히려 벗어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오.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할성 씨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음악을 그렇다고 일부러 틀리게 연주한다고 해서 그런 자연스러움이 얻어질까? 지금 제 말이요. 예. 그래서 전 그게 블루스 연주자들이 요건 정확하지 않지만 요렇게 연주해야지 그러면서 블루스를 한 걸까? 그런 건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뭔가 예. 자연스럽게 그들의 몸에 체화되어 있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블루스죠. 그게 정확하지 않고 틀려서 블루스의 맛을 낸 게 아니라 그게 블루스의 정확한 음정이라는 것이죠. 청취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조금 의아해하긴 했었는데 실제로 어떤 연주를 하실 때 보면 진짜로 일부러 틀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와, 진짜요? 예, 말 그대로 우와. 자기도 모르게 막 맞아버리거나 정확하게 부르는 노래나 그런 것들을 뭐 좀 웃긴 표현인데 실시간으로 이거 너무 맞아버린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정확한 거 아니야?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전 좀 이상했었어요. 아이고, 근데 진짜 저희도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 입장에 네. 그럴 수도 있을까요? 나 맞으면 안 돼. 너무 맞았잖아. 모래성을 너무 쌓았잖아 하면서 무너뜨리는 그런 뮤지션의 모습. 야, 그거는 진짜 대가 중에 대가가 아닐까 싶긴 한데. 제 과장된 느낌이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런 만큼 이정선은 좀 불필요한 수준이라고 할 만큼의 민감한 그런 음악적 디테일을 타고 태어난 그런 뮤지션이겠다. 그런 생각을 이번 코너 준비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팝 뮤직에 속성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저는 자유로움, 자연스러움, 또 덧붙이자면 좀 틀려도 된다는 것, 그리고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것. 맞아요. 이런 것들일 텐데 이런 본질적인 팝 뮤직의 속성들을 다른 여타의 뮤지션들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경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선천적인 음악성 또 음악관을 팝 뮤직의 세계관에 맞춰보려고 애쓰신 것 같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팝 뮤직은 미국에서 연주되는, 영국에서 연주되는 팝, 그게 아니라 대중음악을 그렇죠. 통칭하는 말로 표현해주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그럴 수 있는 것도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정선의 경우 또 나름대로 사회적 현실을 노래해 보려고 했다가 네. 외부에 의해 어떤 강제적인 좌절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뒤에 그럼 어떡하지? 그럼 자연이나 한번 소재로 노래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가사도 쓰고 한번 곡도 써봐야 되겠다. 그게 안전하겠다. 어쨌든 일단 판은 내야 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그 수준이 그냥 한번 자연이나 노래해볼까 했던 그 작품들의 수준이 세계적이야.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모국어를 또 대하는 정말로 치밀한 어떤 태도와 그 언어를 음악에 매칭하는 기술, 또 기법 이런 것들이 너무 심플하면서도 너무 완성도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방금 들은 노래도 그렇고 또 지금 준비되어 있는 노래도 그렇고 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여전히 새로운 느낌으로 들려지고 불려지고 있는 거겠죠. 그 이정선 선배님의 노래들 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연을 소재로 한 노래들 있잖아요. 네, 많죠. 정말. 그런 걸 어딘가에서는 환경 친화적 가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그런 말은 살짝 가사의 아주 일면만 보고 그 노래의 의미를 평가한 것처럼 보이고요. 이 노래에서 가사가 가지는 의미라는 게 정말 큰 것이긴 하지만 노래라는 거는 그 노랫말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음악과 매칭시키느냐에 따라 그 노랫말에 어떻게 보면 생사가 결정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생사가 결정되죠. 그러니까요. 네,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 자기가 쓴 노랫말에 생사에 관심이 있다면 어떤 멋진 표현이다. 노래를 쓴 사람이 자기가 쓴 노랫말에 생사에 관심이 있다면 책임감 있게 거기에다가 멜로디를 얹어 올려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네. 오호. 그렇다면 어떤 노랫말을 뭐 얼마나 아름답게 쓰느냐, 어떤 단어를 골라서 쓰느냐, 얼마나 아름다운 노랫말을 쓰느냐가 아니라 한 어떤 평이한 노랫말이 어떤 음악과 만나서 얼마나 진실한 의미를 가진 언어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지에 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네. 이정선의 자연을 노래한 작품들을 단지 자연을 소재로 삼은 가사라든지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했다든지 뭐 그런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네. 만약에 그렇다면 뭐 그저 그런 건전가요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전가요죠. 예. 뭐 건전가요라는 게 그 건전가요라는 이름 때문에 폄하되거나 이게 좋은 노래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침 저녁 이걸 다 들어야 된다. 이런 문화는 우리가 원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죠. 예전에 그 김민기의 아침 이슬도 건전가요 맞아요. 목록에 올라 있다가 취소됐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80년대까지 네.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모든 음반에는 건전가요가 한 곡씩 무조건 네. 수록되어야 했던 그런 엄혹한 시절이 있긴 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만약 그 아침 이슬이 계속 건전가요로 남아서 70년대, 80년대 모든 가요 앨범의 마지막 트랙으로 실려서 들렸다면 네. 우리에게 지금의 아침 이슬처럼 기억되는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한 명곡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건전가요가 나름의 흐름을 가지고 한 앨범에 실렸다면 또 모르지만 정말 뚱딴지처럼 마지막 트랙에서 특히 LP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그건 뭐 막기 어려운 맞아요.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저는 국내 헤비메탈 그룹들의 음반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뭐 신하위, 네. 뭐 웨인 부대, 다 시장의 가면입니다. 맞아요. 네, 막 어허야 둥기둥기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다가 끝곡은 어야 둥기둥기 아니면 시장에 가면 와 진짜 너무 황당했죠. 예. 어. 정말 그랬었고, 근데 좀 웃긴 것은 지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노래 이 뭉게구름도 네, 그냥 건전가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또 한때 수력 원자력 발전소 맞습니다. 그 광고에 쓰이기도 해가지고 네. 뭔가 기관에서 네. 제작 의뢰를 받고 만들어진 곡인가? 네.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뭉게구름인가요? 네, 뭉게구름입니다. 이 우리 노래 전시회 코너의 마지막 트랙이에요. 오호. 네, 뭉게구름이라는 이정선의 고르고 고른 명곡입니다. 네. 네. 이 곡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던가요? 그렇죠. 이게 해바라기 노래도 있고 음. 또 많은 동요 앨범에서도 뭉게구름이 실리기도 하고요. 오, 네.
또 많은 또 노래 동아리들이 부르기도 하고 또 요 사이에 뭐 아이유라든지 네. 조금 전에는 뭐 맞아요. 박혜경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가수들이 또 리메이크해서 부르기도 했었죠. 네. 그 중에 오늘 준비해 오신 것은 이 한양대 노래 동아리 징검다리가 1985년에 낸 앨범에 수록된 음원을 골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뚜라미 얘기하면서 그 시대에 있었던 대학 노래 동아리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때 징검다리 얘기도 짧게 우리가 언급만 했어요. 예, 맞습니다. 이 징검다리라는 팀은 재밌는 것이 이정선 씨가 만든 팀이더라고요. 오, 진짜요? 예, 재밌죠. 저도 우와. 이번에 알게 됐는데. 팀을 많이 만드셨네요. 네. 또 역사를 가지게 되는 그런 팀의 출발점에는 이정선 씨가 있었던 경우가 꽤 네. 많습니다. 78년에 있었던 그 한양대 교내가요제에서 당시 이제 1집을 잘 내고 활동하고 있었던 이정선 씨가 심사위원으로 초대가 된 것이죠. 네. 그때 참가했었던 학생들 팀에서 이 남성 듀오 또 여성 듀오 이 두 팀을 한데 묶어서 오. 너무 곡 좋고 너무 노래 좋다. 둘이 같이 해서 4인조 혼성 중창단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아라. 와. 뭐 그랬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징검다리 서클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90년까지인가 이어지다가 이제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네. 오, 그렇군요. 이정선 씨와 그런 또 인연이 있었네요. 예, 그래서 그 이정선 씨가 징검다리 초창기 노래들 중에 거의 많은 곡을 써주고 그랬습니다. 여름 같은 노래 있잖아요. 예, 흥에 겨워 여름이 오면 이게 시작되는 노래 알죠. 있죠. 여름은 젊음의 계절이면서 사랑의 계절이라고 맞습니다. 외치는 노래. 네. 그 곡도 이정선 작사 작곡의 노래인데 오. 79년 해바라기 2집에 실려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곡이 그 한 해 전이었던 78년도 그 TBC인가요? 그런 해변 가요제에 참가했었던 징검다리를 위해 쓴 곡이고 그 곡이 대상을 수상했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으실 노래 뭉게구름은 그 징검다리 멤버들이 1986년에 낸 앨범에 자신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역시 이것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진짜 주옥 좋더라고요. 같은 명곡들이 네. 많이 있네요. 네. 이정선 씨가 발표한. 자, 그럼 끝곡 뭉게구름 들으면서 싱어송라이터 김할성 씨와 함께했던 이번 주 우리 노래 전시의 시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정선 씨의 작품들과 함께 또 김할성 큐레이터님의 설명과 함께 바다, 산, 하늘 이 여행을 음악으로 한 것 같아요. 그것도 너무 재밌고 좋았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징검다리의 뭉게구름 듣습니다. 이 땅이 끝나는 곳에서 뭉게구름이 되어 저 푸른 하늘 벗삼아 월월 날아다니라. 이 하늘 끝까지 가는 날 맑은 빗물이 되어 가만히 이 땅에 내리면 어디라도 외로울까. 이 땅의 끝에서 모두 다시 만나면 우리는 또 다시 둥글게 뭉게구름 되리라. 뚜루뚜뚜루뚜뚜루
우리는 또다시 둥